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뉴스와이드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저녁 7시에 긴급 의총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와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이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 자, 조희로 기자,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7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을 마치고 의원총회에 전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기서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 조속히 단일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원 10여 명이 김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글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 사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도 SNS에 빨리 단일화하고 이재명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에게 오늘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3번 말했다며 공개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는 오늘 단일화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일정을 정해놓고 얘기하면 오히려 단일화 논의가 깨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조희로 기자가 전한 것처럼 이 한덕수 예비 후보 쪽에서 김문수 이 국민의힘 후보 쪽에 압박을 좀 강하게 가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봉축식에 각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좀 만나자 이렇게 여러 차례 압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한 3번쯤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 뭘 맡고 계시죠? 네, 제가 공보 전략단장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예, 경선 당시에 도움을 줬고 지금은 네. 이제 당의 단일 후보가 된 상황에서도 지금 공보 전략단장을 맡고 계시다. 아직 당에서 선대위를 구성을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 캠프 내부의 분위기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여쭤봤는데 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긴급 의총이 열린다. 네. 오후 7시에 오늘 그렇게 이제 속보 자료가 나왔습니다. 앞서 기자 얘기도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 이제 후보죠. 예. 예비후보 등록했으니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당 후보가 조만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예. 당내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에 그런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오늘 7시에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러나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11일 날 후보 등록인데 지금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7일까지는 여러 가지 선거 홍보물에 대해서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들은 오늘 오후에 사진 촬영까지 지금 하면서 미리 되지도 않은 아직 어떤 윤곽을 떠나서 본인들이 각각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이것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일단 당의 후보로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와 그리고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한 한덕수 후보 두 분이 어떤 대화라든가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의원들이 나서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 제가 정리하는 게 네.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당 지도부도 그렇고 한덕수 예비 후보 쪽도 김문수 후보에게 빨리 단일화하자라고 지금 압박하는 모양새고 김문수 후보 쪽은 무슨 소리 하느냐. 주도권은 내가 쥐어야 한다. 단일화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주도권을 쥐는 거니까 당신들의 그런 압박은 좀 불편하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너무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지도부도 그렇고 예. 뭐 지금 3일 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바로 그날 오후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계속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김문수 캠프 내에서 그렇죠. 이 압박에 대한 반발이 예. 심하다. 예. 예. 왜냐하면 일단은 당의 후보가 됐으면 하루 이틀 생각할 여지를 줘야 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후보가 됐으면 후보가 아바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후보 입장에서 후보가 생각을 가듬고 앞으로 11일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당에서 상당히 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삐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약간의 신경전 내지는 불협화음 정도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그 한덕수 후보 쪽과 김문수 후보 쪽에 굉장한 불협화음 내지는 좀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신경전이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의총 소집권자가 누구겠습니까?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요. 그게 뭐냐? 권성동 또 권영세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지도부는 사실상 한덕수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이 대선에서 승산이 더 높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역시 이제 중도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속셈을 빤히 아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연작전을 펼치는 거죠. 지연작전을 펼치는 이유는 일단 본인이 후보가 됐으니까 여론조사에서 뭔가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유리한 고지에서 본인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를 이기겠다라는 그런 단기적인 계산이 하나 깔려 있고 예. 두 번째로는 본인이 계속 지연작전을 펼치면은 결국은 한덕수 후보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중도 포기. 이유는 돈도 없고 조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맷집도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시각. 그런데 그렇게 되면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승산이 더 없다.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리고 1차 후보 단일화 마지노선이 7일이다. 예. 7일로 보는 이유는 공보물 발송 마감 기한이 7일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해야 된다라는 게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의 입장이고 7일이 넘어가면은 또 11일 날 해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 늦어질수록 승률이 떨어지고 확률이 떨어지고 효과가 떨어진다. 예. 이런 양자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토요일 날 당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컨벤션 효과를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갖자. 네. 그러면 한덕수 후보에 비해서 뒤처졌던 지지율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당 지도부에서 뭐 우리 후보와 함께 예. 그날 오후에서도 캠프에서 회의를 했고 그 다음 날은 국회에서 또 선대위 회의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단일화가 주 문제가 돼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고 이제 들리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의 당원들이 뽑은 좀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한덕수랑 경선을 하든지 단일화를 하라고 하면 사실은 경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경선이라는 것은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하지 말고 경선을 좀 더 일찍 총리를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될 때 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했으면 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이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총리 사퇴하고 당의 후보가 결정될 때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단일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대중 DJP 김대중하고 김종필 총재가 할 때는 호남과 충청정이 합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JP 지역연합인데 그러나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는 지지층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 저는 보고 물론 그렇지만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서 우리 보수 정당이 이기려면 결국은 다 뭐 지지 선언을 하든 단일화 경선을 하든 다 합쳐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어떤 뼈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지금 아쉽고 갈등의 모습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결국은 시간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얘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사자 경선 할 때만 하더라도 네. 한동훈 후보 쪽은 굉장히 이 단일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걸로 많은 국민이 또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 후보가 되고 나서 아니, 그건 생각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당의 전근본적인 김문수 후보의 그런 어떤 스탠스라든가 원칙이 아니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선 때와 지금은 전혀 바뀐 게 없다, 변한 네,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후보가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가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그냥 김문수 주겠다. 싶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 측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후보한테 맡겨달라는데 지금 당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의 후보가 뽑혔는데도 지금 선대위가 발족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것도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혼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하는 건 분명하다. 다만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주도권, 당 후보인 본인이 좀 주도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덕수 후보 쪽도 김문수 후보 쪽에 대해서 단일화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 매일경제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 공익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제 자신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그는 버리겠습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력이지 어느 한 사람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집권을 돕고 이런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역과 노역이 부딪히는 진흙탕 기싸움으로 후보 등록 시기를 넘겨 한덕수 전 총리는 등록도 못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또는 결국 막판 김문수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힘 이탈표를 얻게 될 이준석 후보가 계속 제3후보를 고수할지 아니면 명태균 리스크와 삽질 의혹의 취약성으로 결국 국힘에 재의탁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석 상임위원장이 뭐 쪽집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김문수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한덕수 후보는 중도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시간 싸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는 이제 초읽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읽기라는 것은 계속해서 레이스를 밟을 거냐, 아니면 무소속 상태로 밟을 거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도중에 포기를 할 거냐.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2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이라는 그런 조직을 여당,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선거 자금을 본인이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400억 원을 썼고요. 한 300억 대가 넘는 국고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지원을. 예.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선거 자금을 본인이 충당을 해야 돼요. 무소속으로 나갈 경우에는 개인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돈은 29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TV 광고, SNS 광고. 그리고 전국에서 선거 운동원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엄청난 돈, 또 유세차를 다 전국에 돌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돈의 압박을 받는 거고. 두 번째로는 조직.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책임당원만 해도 거의 80만 명이거든요. 근데 예. 본인은 단기 필마로 뛰어야 된다는 거. 그런 문제. 그리고 본인은 계속 레이스를 해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무소속으로 완주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가 분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필패는 구도상으로 필패는 정해졌기 때문에 본인은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 쪽이 버티면 버틸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한덕수 후보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최대한 끌고 가는 거죠. 이 상태로.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고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답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당장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한덕수 후보가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로 지금 자기 중심의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계속 미루는 거고 알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빨리 하자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하고 국민의힘 사선 의원들이 빨리 단일화에 나서라라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가 자기 힘으로 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가 됐느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줬던 것인데 무슨 본인 힘으로 자력으로 마치 당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이제 와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냐?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건 인정하세요? 그런 것도 뭐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일정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는 상당 뭐 부분이? 일정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도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몇 프로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겹쳐 있다고 봅니다. 기껏해야 3% 5% 정도 더 플러스 알파가 된 요인이 됐기 때문에 3% 5% 정도면 한동훈 후보와 13% 차이가 났기 때문에 승패에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단일화를 압박하려고 하는 여러 분들이 한덕수 후보를 미는 그런 세력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겼다고 볼 수보다도 여러 가지 한동훈과 김문수 예. 두 분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이번 이재명 후보와 누가 더 맞서면 이길 수 있는가 예. 그런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김문수 후보가 저는 이번에 당의 후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그게 아니고 빚진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예.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심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찬탄 후보는 안 된다.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대신에 우리는 김문수를 선택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에 대해서 소극적.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됐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화장실 갈 때 예. 또 화장실 나올 때 태도가 지금 바꿔진 거죠. 알겠습니다. 이 상당히 오늘 저녁 7시 의원총회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간에 굉장한 신경전이 더 표면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선고 이후에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변수들이 등장한 상황에서 나온 여론조사라 조금 눈길이 갑니다. 잠깐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가상 대결을 보니까 46대 27대 7.5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김문수 후보 대신에 한덕수 예비 후보를 집어넣었더니 46대 34대 5.9. 자, 좀 특이한 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그대로 비슷한데 김문수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가 한 7%포인트 높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나섰을 경우에 조금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왔고 이것만 단순 비교하면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를 꺾기에는 역부족이고 네. 이준석 후보 쪽의 지지세를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가져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진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결론이 되거든요. 네. 이게 민심의 흐름이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이 시점이 5월 2일이지 않습니까? 예. 5월 2일이면 이제 5월 3일 전당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예, 전당대회 하루 전이기 변수는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 네, 하루 전이기 때문에 예. 이때 우리 당원과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당내 인사 김문수 후보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두 분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할 시점에는 물론 정말 김문수,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거기에 지지를 하겠지만 장외로 돌려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예. 남의 떡을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후보까지 나중에 같이 와서 플러스가 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도움이 될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 표심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뭐 두 가지가 확실히 드러난 건데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나는 대선 본선 경쟁력이 한덕수 후보가 더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덕수 후보가 더 선호도가 높다. 이게 분명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3자 대결 구도 이준석 포함한 여기서 한덕수 후보는 34% 선호도 지지율이 나왔지만 김문수 후보는 27%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7%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 포인트. 드러났고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으로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이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김문수 후보는 21, 한덕수 후보는 30. 그리고 국힘 지지층만 하면은 이게 거의 한덕수 후보는 49.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24니까 2배나 높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경쟁력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과연 여론조사 흐름에 변화가 있겠는가? 그럼 이제 변화가 없다면 김문수 후보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내려와라. 라는 그런 압박이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김문수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좀 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지연 작전을 계속 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론조사의 흐름에 변동이 없으면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서도 후보 포기해라. 라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실시될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계속 버티기로 나갈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심지어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서조차 후보직 사퇴 여론이 생길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2002년도에 그렇습니다. 정몽준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 사퇴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게 재현될 수 있다.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하고는 전혀 다른 게 노무현 정몽준 같은 경우는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후보로 됐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대선에 플러스로 됐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후보 단일화가 실시 안 됐다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의 대선이 내란 종식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김문수 후보는 내란이나 계엄에 대해서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그런 후보라는 점에서 중도 확장성이 너무 없다.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또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저조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당 내부에서 그때 당시에도 2002년 당시에도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 비슷한 양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내란 세력 이런 거는 좀 그거하고는 제가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기다가 또 아직까지 내란 세력이라고 낫대를 붙인다는 것은 정말 정파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서 파면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걸 더 우선시하겠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국회 권력에서 행정부, 입법, 행정부 권력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면 일극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중요하냐 아니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장악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할 것이냐. 저는 견제 심리가 상당히 크게 발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금 본격화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덧붙이면은 누가 후보가 되든 저는 지금 비슷한 지지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프로 높은 것은 그것은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정통성 있는 후보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명분이 있는 후보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이라든가 뭐 힘을 다 보수 지역이 다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준석 신당, 이준석 정당까지도 다 합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15일 날부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됐을 때 12일부터죠. 진행이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내란 극복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견제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이냐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장 교수께서는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큰 상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모두가 힘을 합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계엄 문제니 탄핵 문제니 하는 것은 이미 일단락이 됐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 양상도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과연 김문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후보를 도울 것이냐 이것도 사실 굉장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잠깐 그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합류를 하시는 건가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 후보께서 직접 통화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답이었다고 합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계엄을 하고 또 탄핵되어서 파면되고 하는 이 과정에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 주십시오. 이제는 국민 앞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을 막을 첫 번째 명분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님하고도 앞으로 더 말씀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하게 우리 같이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으셨죠? 네.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 그 수락 연설을 하는 것을 뭐 윤 전 대통령이 써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수락 여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원장 수락을 했지만 김문수 후보한테 끊임없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회피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일단락이 됐다고 하시면 이걸 국민이 믿겠습니까? 아니 그런 뭐 역사적인 진실이 일단락된다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책임 소재는 가려졌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안 된다 이런 아니 뜻이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배출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 일정 부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리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 소재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따가운 회초리를 맞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한번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적인 가치가 있는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이 한쪽으로 표류가 되면 이것이 일극체로 가기 때문에 예. 상당히 더 위험한 것이 오기 때문에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헌법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국민들한테 그것을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회의석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 너무 이렇게 너무 급합니다. 그러니까 협소하고 작은 부분 갖고 이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더 큰 빅텐트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집중하자 이런 뜻이고요. 네, 뭐 그러면서도 예.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되고 예. 반성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빅텐트가 좀 이렇게 쳐지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두 분 모두 다 이제 수긍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빅텐트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과연 매끄럽게 성사될 것이냐, 부정적으로 보세요?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빅텐트는 하나의 뭐 수사 내지는 뭐 슬로건에 불과한 예. 거고 지금 내부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선대위도 지금 원팀을 못 이루잖아요. 예. 당장 안철수 후보는 대국민 사과를 해라.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후보 수락 연설문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당장 선대위에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합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빅텐트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구호 슬로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몽상적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뭐 이 문제 12.3 비상계엄 문제 탄핵 문제가 일단락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일단락 된 것이 아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락 됐다는 뜻이죠. 일단락 돼야 한다라는 당위의 문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일단락이 전혀 안 됐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번 사자 경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찬탄파 2명, 반탄파 2명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단락이 되려면 최소한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가 됐잖아요. 오케이, 이것까지 그러면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탄핵을 반대한 후보가 탄핵을 강을 건너려면 안철수 전 후보가 주장했던 12.3 비상계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락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 정서하고 너무나 먼 얘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민의힘이 참 대선에서 계속 승리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탄핵의 강,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지만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뭐 그래야만이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맥락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혹시 김문수 후보 내에서 캠프 내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그동안 쭉 보면은 예.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뭐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의 강이나 바다를 건널 생각은 없다 이런 뜻인가요? 뭐 계엄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애초에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절대로 막았을 것이다. 그 정도로 얘기하지.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대국민 앞에 다시 석고대절합니까?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탄핵 반대를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탄핵 찬성과 찬성 반대라는 그런 구도로 이상하게 그렇게 쭉 2대2, 1대1 마지막에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13% 차이로 한동훈 후보를 이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당원들이랑 국민들이 지지한 이유가 뭐냐. 탄핵은 물론 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하게 된 원인을 민주당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심판을 해달라.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고 후보가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 딱 되고 나자마자 그러면 나는 탄핵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이제 찬성하고 석고대죄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부당성은 수차례 얘기했고 그리고 당 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할 시간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한동훈 또 바깥에 있는 이준석 후보까지 범연합, 범보수연합, 범빅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 뭔가 그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빅텐트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후보라든가 민주당 이낙연 후보라든가 했을 때 보수 우파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또 이탈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지금 상당히 탄핵과 맞물려고 상당히 어렵고 이거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야당이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다면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층을 견인하고 또 외부 세력도 끌어안고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맞서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평론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김문수 후보도 그런 지금 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어렵게 막강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왠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더 이렇게 코너에 몰린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뭐 그렇게 코너에 몰린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을 집중할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떤 정치인의 결단으로서 풀어내면 그다음에 이것의 지지율이 확 뜰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저는 이것이 김문수 후보한테 기회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한덕수 후보 또는 이준석 후보 등등과의
후보 단일화 마지막 마지노선은 언제입니까? 며칠입니까? 일단 25일까지 이제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그날 되는 그때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그때까지로 이제 저도 생각하고 뭐 캠프 뭐 후보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투표용지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단일화해서 이름이 들어가지 물론 이름이 들어가도 그다음에 선관위에 이렇게 해서 또 후보 사퇴라고 치지만 그런 효과가 없고 투표지에 용지에 이름이 새기는 25일. 그 25일 전까지 이것이 단일화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DJP 단일화도 그렇고 노정 단일화도 그렇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그렇고 단일화가 성공한 적이 없고 성공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바로 파경을 맞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단일화, 억지로 하는 단일화 그것은 지지층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내심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이준석 후보야 지금 계속 합류하지 않겠다라면서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한덕수 후보도 그러면 25일까지는 계속 피를 말리면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25일까지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는다면 6월 3일 날 대선인데 뭐 불과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빅 텐트는 허구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당장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하고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준석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빅 텐트 정치 공학적인 그런 참여는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결국 25일까지 김문수 후보가 지연작전을 펼친다면 한덕수 후보는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가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